셀트리온 정선의 결과 발표, 악재 해소, JP모건 보고서 왜 지금 호재인가 악재인가. 오늘 장이 마감한 이후에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제7차 임시정권선물위원회 3월 11일 조치 의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정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셀트리온 등 3개사 및 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였다.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하여 담당임원 해임 공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그리고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들이 나왔죠. 원본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원본을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인데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다가 원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조치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회사인데요. 과징금,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감사인 지정 2년, 내부 통제 개선 권고 시정 요구 이렇게 돼 있죠. 감사인 지정 2년이니까요. 고의는 아니고 중과실이냐 과실이냐 몇 단계이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한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뤘던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과징금이죠. 감사인 지정 3년이 되어 있는 거죠. 담당임원 해임 권고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통제 개선 권고 시정 요구니까 헬스케어가 조금 무겁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3년이니까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내용이 약간 있는 상황인데요. 과징금 그리고 감사인 지정 2년이고요. 내부 통제 개선 권고 시정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약과 셀트리온은 감사인 지정 2년이고 헬스케어는 3년이다. 이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려했던 검찰 이야기라든가 거래 정지라든가 상장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오늘 헬스케어가 장 끝나고 나서 시간 외에서 정지가 된 것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재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셀트리온 오늘 보합선으로 마감이 되었죠. 헬스케어는 플러스 0.76% 상승, 제약은 마이너스 0.4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정선위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전장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JP모간에서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상승폭이 다 축소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JP모간의 보고서 그리고 JP모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보시면요. JP모간 셀트리온 팔아라 목표가 16만원 제시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적 부진, 분식회계 리스크, 주가의 부담, 분식회계 리스크는 끝난 것이죠. 제가 이 원본을 찾아봤는데요. 이 원본들은 다 숨겨놓고 있어요. 안 보여주고 자기들끼리 외국인들끼리 돌리는데요. 그리고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본 내용을 안 봐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보도 내용만 보고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에 대해서 예상치는 부합을 했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성과가 약하다고 판단한다. 뭔가 좀 그렇죠.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규제 리스크가 당분간은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단 오늘 발표가 나온 것이고요. 바이오시밀러 관련 성과가 부진한 점도 셀트리온 주가의 발목을 잡는 주 요인으로 봤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이야기는 바로 레키로나주하고 진단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이 그나마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램시마의 점진적인 약진이 그나마 다행이다. 실수요자 판매 부진과 대규모 재고 속에서, 재고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셀트리온의 신제품 공급은 21년 2분기 이후 없었다. 유플라이마가 2021년 5월 달에 독일에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좋은 이야기도 했어요. 문제로 삼는 것은 직접 마케팅, 즉 직판이잖아요. 직접 마케팅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다. 치열한 경쟁이 있다. 셀트리온 내 제품 가운데서 바이오가 아닌 쪽이죠. 비바이오시밀러 기여도가 확대됐다. 레키로나주하고 진단키트 이야기죠. 그리고 헬스케어는 글로벌 판매망을 강화하는 비용, 즉 직판 체계로 가면서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마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원래 2022년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 유럽 쪽에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는 직판 체제입니다. 램시마 SC는 2년 동안 직판을 하면서 상당히 헤맸거든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뭔가 좀 그렇죠. 그러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내는데요. JP모간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JP모간이 감리 결과가 나오는 날 왜 이러한 보고서를 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JP모간만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요 세 군데가 공매도 대량 보유자들이잖아요. JP모건하고 모건 스탠리야 형아우 관계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고요. 요 세 군데의 공매도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매도 잔고가 최소한으로 200만 주가 넘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매도 잔고의 약 45.69%입니다. 이거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 이 숫자는 최소에 불과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전 세계적으로 주주 행동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공매도 세력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공매도 세력들이 작전 건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작년에 아시아 쪽에서 21건이잖아요. 좋은 말로 영어로 캠페인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작전이죠.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 캠페인, 공매도 작전을 펼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매도 세력들은 항상 수익을 내느냐, 돈 버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물론 단기적인 수익률은 작년에도 냈는데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는 공매도 세력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이상으로 가는 공매도 세력들은요.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특히 작년 2021년 집계가 지금 안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요.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잘 아시잖아요. 게임스탑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밈 투자자다 이래가지고 공매도 세력들하고 제대로 전쟁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공매도 세력들, 특히 장기적인 공매도 세력들은 수익이 안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쪽의 공매도 세력들은 반드시 작전을 펼칩니다. 그 작전의 첫 번째가 먼저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좋지 않다는 보고서를 내는 것이죠. 그 일주일 이내 전에 이미 공매도 포지션, 공매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JP모건은 조금 다급했죠. 왜냐하면 오늘 감리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오늘 누르기 위해서 안 좋은 보고서를 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추정입니다만은요. 그런데 이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에서는요. 공매도 투자자들에게도 매달 매도 포지션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국의 SEC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자료를 SEC에 매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SEC 위원장은 위원회가 일반 투자자와 당국이 이용 가능한 공매도 관련 자료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제안했다. 이야기 뭐냐면요. 기관 투자가들이 공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SEC 위원회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도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방안이 채택이 되면 감독을 통해서 시장의 중요한 영역의 투명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 위험을 야기하는 공매도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왔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권도 조금 움직여야 될 때가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요 내용은 지난 2월 26일 날 보도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JP모건이 보고서를 낼 때마다 항상 성공했느냐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10월 18일 날 모건 스탠리에서 셀트론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월봉상 요 날이죠. 요 시점에서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더 올라가 버렸죠. 당연히 이 보고서는 공매도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주가가 만약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들은 공매도 포지션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거지로 공매도 보고서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는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린 상황이 나왔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보고서를 내죠. 2018년 8월 12일 날 역시 모건 스탠리가 이때 시점에서 공매도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달에 또 올라 버렸어요. 물론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때 처음에 2017년에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때는 주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에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가서 다시 또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내려가니까 야 이때 말이 맞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이보다 더 최근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2020년 9월 9일 날 JP 모간에서 보고서를 낸 이 시점이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약간 밀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가가 더 올라가면서 40만 원까지 가는 상황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12월 달에 JP 모간에서 다시 보고서를 냅니다. 12월 8일자로 내면서 여기서 낸 상황이죠. 항상 두 차례를 내요. 보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듯이요. 그런 다음에 주가가 이제 내려갔잖아요. 처음에 냈을 땐 틀린 것이죠. 그 이후 주가가 올라갔으니까요. 한 번 더 내면서 주가가 더 내려가는데 우리는 이 고점에서 JP모간이 냈던 보고서 이건 생각을 안 하죠. 이때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주가가 바로 현재 이 위치에 있을 때 JP모간의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이죠. 지금 또 나온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여기서 자기들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나온 보고서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또 어느 가격대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JP모간의 보고서가 오늘 나온 것이 어찌 보면 이것이 역으로 호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셀트는 보합선을 기록을 하면서 외국인들 250억의 매도 우위였습니다. 자사주 3663주 매수였는데요. 이제 자사주도 44% 넘게 샀어요. 거의 반 정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기금이 10억의 매수 우위가 있었습니다. JP모간 오늘 하루 종일 바빴죠. 10만 4천주의 매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공매도는 전일에 비해서 조금 늘었지만 크게 는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헬스케어 외국인들이 99억의 매도 우위입니다. 자사주 76,617주를 사서 40% 넘었고요. 연기금은 35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역시 JP모간이죠. 11만 5천주 매도를 하고 또 3만 2천주 매수하고 이러면서 바쁩니다. 외국계 창구에서는 원맨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공매도는 11만 8천주대로서 전일보다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관들 매수가 눈에 좀 들어오는 상황이죠. 한편 제약은 외국인들이 37억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 쪽에서 3만 9천주 매도를 했습니다. JP모간 쪽에서 13,000주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 매수도 또 5천주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매도는 2만 천주로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거래량이 아직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마지막으로 3월 16일 날 금융위원회에서의 최종 결론 발표만 이제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징금은 얼마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문제는 JP모간을 필두로 한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이 당장 월요일부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시를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실적이라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원래 램시마 SC의 역할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봤던 JP모간의 보고서에서도 램시마 SC에 대한 영업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램시마 SC 유럽에서 2년째 지금 직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2023년에 이제 미국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유플라이마도 마찬가지죠. 직판 체계로 계속 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회사 측에서 융통성 있게 아마 결정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유럽에서의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서 실적 추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요. 램시마 SC에 대해서는 지난 3월 7일자 영상에서 램시마 SC 특집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주말 휴일을 이용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악재가 해소가 되는 과정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복병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보고서를 냈잖아요. 이에 따라서 다음 주 초에 이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JP모간의 이번 보고서는 거꾸로 호재일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